결혼 3년째, 시댁의 손주 압박에 시달리던 보건소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남편, 갑자기 달라진 시모의 태도,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의료진단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을 때 그녀 앞에 나타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죠. 하지만 이 여성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DNA 한 장으로 어시장 최고 권력가 집안을 무너뜨린 완벽한 역습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PART1 설정. 수지는 목포 보건소 감염관리실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 항구 쪽 회센터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들어왔어요. 동료가 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수진이 장갑을 끼며 대답했죠. 해산물 관련 식중독 사고는 이미 여러 번 처리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자 대형 회센터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방역복을 챙겨 입고 내부로 들어갔어요. 실장님, 환자들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심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위생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진이 주방을 둘러보는데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센터를 운영하는 민석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포 보건소 수진입니다. 위생시설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네, 협조하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거든요. 민석의 태도는 진지했습니다. 보통 업주들이 변명부터 늘어놓는 것과는 달랐어요. 수진이 꼼꼼히 주방과 보관시설을 살펴보니 대부분 규정에 맞았지만 몇 가지 개선점이 보였습니다. 냉장고 온도 관리와 조리도구 소독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석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온도 기록지를 매일 작성하시고 도구별로 소독 시간을 정해두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어떠세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사흘 뒤 수지는 민석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덕분에 위생관리 방법을 제대로 배웠어요. 직원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요. 업장 위생은 손님들 건강과 직결되니까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됩니다. 수진 씨는 이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보건소에 들어온 지 5년 정도 됐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수산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셔서 이쪽 환경이 익숙하거든요. 그러셨군요. 저희 아버지는 시의원이시고 저는 이 회센터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사업에 진지한 태도를 보였고 수진의 전문성을 존중해줬어요. 몇 주 뒤 민석이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위생 점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시작된 인연이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수진의 일을 이해해줬고 수진도 그의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됐어요. 부모님께 소개해도 될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만나고 싶어 하셔요. 양가 상견례에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수진의 부모는 건어물 장사로 지역에서 평판이 좋았고 민석의 아버지는 시의원으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우리 민석이 일에 많은 도움을 줬다더군요. 민석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민석 씨가 워낙 성실하게 관리를 잘하셔서요. 겸손하시네요. 보건소 일도 쉽지 않으실 텐데. 지역 사람들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 보람이 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신혼집도 시댁에서 마련해줬고 수지는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수지는 주말마다 친정과 시댁 일을 도왔습니다. 특히 회센터 위생관리에 조언을 해주니 매출도 늘었어요. 며느리 덕에 손님들이 더 믿고 찾아와요. 시모가 고마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은근히 손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은 장손 집안이라 대를 이어야 해요. 시모의 말에 수지는 미소로 넘겼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해시태그 PART 이 압박의 시작. 결혼 3년째 시모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아, 산부인과는 다녀봤니?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우리 집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 시모는 점점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석이네는 언제 좋은 소식 있어? 곧 있을 거예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할 때마다 민석은 그냥 피해버렸어요. 시모는 민간요법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산삼이 임신에 좋다더라. 비싸긴 하지만 우리 손자를 위해서라면. 고마워요. 잘 챙겨 먹을게요. 기도원에도 같이 가자. 거기 스님이 점도 잘 본다더라. 수지는 주말마다 시모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녀야 했습니다. 보건소 업무로 지친 몸에는 버거웠어요. 시부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서가 어업권이나 도매권 승계 문제도 있으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라. 네, 아버지. 수진이도 마음 편히 가져. 병원비든 뭐든 다 우리가 될 테니까. 하지만 정작 민석은 검진을 미뤘습니다. 요즘 분점 오픈 때문에 너무 바빠. 조금만 기다려줘.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먼저 해볼게. 괜찮으면 그때 같이 하자. 민석의 야간 외근도 늘어났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거래처 사람들이랑 만나야 해서. 어디서 만나는데? 항구 잼 호텔이야. 회식이 길어질 것 같아. 수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민석이 돌아왔어요. 피곤해 보이네. 많이 마셨어? 조금 마셨어. 먼저 자고 있어. 이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수지는 보건소에서 야간 비상 연락을 받아 나가는 일도 많아졌어요. 수진 씨, 식중독 신고 들어왔는데 나가실 수 있어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새벽에 돌아와서도 민석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시댁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수진아, 병원 예약은 했니? 네,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요. 민석이도 같이 가는 거지. 네, 그러기로 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어. 혼자 다녀와.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 검사는 간단하니까 따로 할게. 수진의 동료가 걱정했습니다. 수진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부부가 함께 검사받는 게 기본인데. 혼자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수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서가, 우리 같이 병원 가자. 부부 검사를 받아야 정확해. 알겠어. 다음에 시간 내서 갈게. 하지만 시모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요즘 임신 이야기는 그만하자.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잖아. 네. 자연스럽게 되겠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매일 오던 전화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수지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시모가 연락을 줄인 시기와 민석의 야간 외근이 늘어난 시기가 똑같았거든요. 혼자 병원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부부검사 예약하려는데요. 남편분도 같이 오시나요? 네, 같이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사 전날 민석이 또 핑계를 댔어요.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혼자 다녀와. 이번에는 꼭 같이 가야 해. 내 검사는 따로 할게. 괜찮아. 수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혼자라도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해시태그 PART 삼수문 결과. 병원 접수대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부부 난임 검사 예약했는데요.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일정이 안 맞아서 혼자 왔어요. 남편분 검사도 함께 예약되어 있는데 검체 채취는 별도로 가능해요. 간호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럼 남편 검사용 용기를 가져갈 수 있나요? 네, 주의사항 설명해 드릴게요. 수지는 집에서 민석을 설득했어요. 검사 용기 가져왔어. 이것만 하면 돼. 알겠어. 내일 아침에 할게. 병원에 같이 가서 결과 들어야 해. 결과는 전화로도 들을 수 있잖아. 민석이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부부가 함께 내원해 주세요. 전화로는 안 되나요? 검사 결과 상담은 직접 오셔야 해요. 수진이 민석에게 말했지만 또 핑계를 댔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바빠.
혼자 먼저 다녀와. 왜 자꾸 피하는 거야? 피하는 게 아니야. 정말 일이 많아서. 수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남편분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정액 검사에서 무정자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정자증이요? 네, 정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료 가능한가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는 가역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의사가 소견서를 건네줬습니다. 이 결과를 남편분께 보여주시고 빨리 내원하시도록 해주세요. 수지는 소견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석은 아직 나가고 없었습니다. 저녁에 민석이 돌아오자 수진이 말했어요. 병원 다녀왔어. 결과 어땠어? 당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진이 소견서를 내밀자 민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나왔는데? 무정자증이래. 그럴 리 없어. 내가 따로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했거든. 언제 다른 병원에 갔어? 지난주에. 결과지는 회사에 두고 왔어. 하지만 민석은 결과지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달력을 다시 살펴봤어요. 시모가 임신 얘기를 그만하자고 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시기와 민석의 야간 외근 패턴을 비교해보니 일치했어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의 지갑에서 법인카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야간에 주점이나 호텔에서 사용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어. 매일 밤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인원수가 맞지 않았어요. 2명이 쓰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들이었습니다. 수지는 보건소 업무로 연결된 해경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혹시 민석이 차량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항만 출입은 기록이 남아있어요. 왜 궁금하신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며칠 뒤 해경 동료가 연락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항만 쪽에 들어갔다 나온 기록이 있네요. 보통 새벽 2, 3시까지. 수진의 추측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무정자증 진단, 시모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민석의 야간 외근 증가, 의심스러운 카드 사용 내역.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해시태그 PART 사폭로 직전의 설계. 수지는 더 이상 추측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개인 조사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야간 외출 패턴과 만나는 사람들이요. 일주일 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분이 지난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만나는 여성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인가요? 회센터 단골 손님이었는데 현재는 접객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조사원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포착됐어요. 오피스텔이요? 네, 이 여성 명의로 된 오피스텔입니다. 보증금과 관리비가 회센터 법인 계좌에서 나간 내역도 확인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나요? 이 여성이 현재 임신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부인과 예약 문자와 초음파 사진이 확인됐어요. 조사원이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임신 몇 주 정도인가요? 8주 차로 추정됩니다. 수지는 계산해봤어요. 시기가 민석의 외박이 늘어난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시댁에서 이 여성을 새 며느리로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모님 생일 행사에 이 여성을 참석시키려는 대화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시모와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애 데려와도 되겠지? 어머니,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수진이는 이제 포기해야 해. 손자가 우선이야. 수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자료들 모두 원본으로 보관해주세요. 네, 법적 효력을 위해 원본과 공증 절차도 진행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이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친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이런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불륜과 법인자금 유용이 증명되면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3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부가 시의원이라서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데요. 합의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네요. 공개되면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 변호사가 조언해줬어요. 상대방도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할 거예요. 협상 카드로 활용하세요. 수지는 협상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3억, 도매권 임대 수익 포기각서, 명예훼손 방지 합의서가 핵심이었어요. 시부의 재선 도전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지역 여론에 미칠 영향도 변수였어요. 증거 자료들을 두 벌로 나눠서 보관했습니다.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에, 사본은 따로 안전한 곳에 두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좀 큰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수진아, 내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시모 생일 행사일을 확인하고 최종 작전을 실행할 시점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해시태그 PART 5 첫 심판 조용한 협상과 3억. 시모 생일 행사 당일,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이 했어. 시모가 인사를 건넸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손님들이 대부분 돌아간 오후,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석 오빠,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이 자료들 좀 봐주세요. 수진이 정리된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시부가 첫 장을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 오빠의 외도 정황과 법인자금 유용 내역이에요. 시모가 파일을 빼앗아 보더니 소리쳤어요. 이런 걸 어디서 구했어? 합법적인 조사를 통해서요. 임신한 여자분과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도 있어요. 민석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냥 도와주는 거였어. 10개월간 매일 만난 게 도와주는 거였어요? 수진이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그리고 이게 오빠 무정자증 검사 결과예요. 근데 그 여자는 임신을 했죠. 시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 자식이 정말. 아버지, 일단 진정하세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요. 아버지 시의원 일도 있고 저희 친정에도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뭘 원하는 거야? 시부가 이를 갈며 물었어요. 위자료 3억과 도매권 임대 수익 포기각서, 그리고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합의서요. 3억이라고. 법정에서 싸우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시모가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미 늦었어요. 믿음이 깨진 건 되돌릴 수 없거든요. 수진이 합의서 초안을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일주일 안에 자금을 준비해 주세요. 시부가 민석을 노려봤습니다. 이 자식 때문에 집안이 망신당하는구나.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결혼한 주제에. 가족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결국 시댁에서는 체면 유지를 위해 수진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 근데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당연히 그럴 거예요. 저도 원하지 않거든요. 사흘 뒤 수진은 집을 나왔어요. 친정으로 임시 이사를 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었냐?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자 부모님은 분노했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어떻게 믿고 살았니? 이제 괜찮아요. 정리됐으니까. 일주일 뒤 약속된 금액이 입금됐어요. 보증금 반환과 카드 정리도 완료됐습니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양측 변호사가 합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한편 그 여성은 시댁의 후원을 받으며 출산을 준비했어요. 시모는 벌써 손자를 안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대를 이을 손자가 생기는구나. 하지만 수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해시태그 PART 6결정타 DNA로 무너진 장손 서사. 출산 소식이 들려온 며칠 뒤 수지는 무정자증 소견서 원본을 들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댁은 온통 축하 분위기였어요. 빨간 현수막까지 걸어놓았더군요. 수진이 왔네. 시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미 이혼한 사이지만 여전히 며느리처럼 대했어요. 축하드려요. 손자 보셨어요? 응, 정말 민석이 닮았어. 코하고 입이 똑같더라. 시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도 계세요? 응, 안에 계셔. 지역 신문사 기자랑 인터뷰 중이야. 시부는 거실에서 기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의원님의 첫 손자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아이라서 더 기쁩니다. 수진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아버지, 잠깐 가족끼리만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금은 바쁜데. 중요한 일이에요. 기자가 눈치를 채고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석도 거실로 나왔어요. 얼굴에는 아버지가 됐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겼어. 제 덕분이라고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무정자증 진단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시부가 의아해했어요. 민석 오빠 정액 검사 결과예요. 무정자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정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민석이 황당해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민석 오빠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죠. 시모가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수진이 추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그 여성의 과거 교제 내역이에요. 같은 시기에 여러 명과 만났더라고요. 시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확실한 거야? 병원 검사 결과라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 친자 확인을 해봐야겠네. 시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흘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일치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말에 시댁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럴 수가. 시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시부가 분노했어요. 그 여자를 당장 내쫓아라. 출생신고 계획은 전면 중단됐어요. 축하 현수막도 철거했습니다. 시부는 급하게 선거 캠프에 연락했어요. 비공개 위기관리 회의를 소집해라. 무슨 일이신지요? 가족 문제가 생겼어. 언론에 알려지면 안 돼. 시모는 회센터 전면에서 물러났어요. 손님들 앞에 나서기 민망했거든요. 민석은 법인카드 유용건과 이미지 추락으로 경영에서 배제됐습니다. 당분간 얼굴 보이지 마라. 시부의 차가운 명령이었어요. 지역 상권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의원 집 며느리가 가짜 손자를 만들려 했다더라. 아니야,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속은 거래. 회센터 예약도 줄어들었어요. 단체 손님들이 취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생은 좋다지만 집안 꼴이 엉망이더라.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수지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니 거짓으로 쌓아올린 권세가 무너져 내렸어요. 정의는 생각보다 빨리 실현됐습니다. 해시태그 PART 7 붕괴와 후폭풍. 회센터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오늘도 예약 취소 전화가 5통 왔어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단체 손님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위생 등급은 여전히 우수했지만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시의원 집안이라더니 가족 관리도 제대로 못하네. 아들이 바람 피우고 며느리는 쫓아내고 뭐하는 집안이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어요. 도매권 입찰에서도 경쟁업체들이 약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판도를 바꿔보자. 그동안 독점하던 게 문제였어. 임대 수익 포기각서 때문에 현금 흐름도 악화됐어요. 이 상황에서 수익원을 스스로 포기하다니. 시부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부의 재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의원님,
가족 윤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자회견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어요.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요? 지지층도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개인 사생활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방 관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의원이 가족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시민을 챙길 수 있겠어? 여론조사 수치가 급락했습니다. 민석은 그 여성에게 혼인무효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변호사님. 하지만 불륜을 먼저 저지른 건 의뢰인이시거든요. 그래도 거짓 임신으로 속인 건 사기 아니에요? 법정에서 동정표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론도 민석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혼한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도 피해자 행세를 하네요. 부인을 속이고 법인 돈까지 썼으면서 시모는 직원들의 이탈을 막느라 급급했어요. 급여 인상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견뎌봐. 사모님, 솔직히 여기 다니는 게 부끄러워요. 손님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거든요. 공급망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거래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혜를 받던 게 많았거든요. 조직 재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수진의 친정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일로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답하세요. 아버지가 직원들에게 대응 요령을 알려줬어요. 개인 사생활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진이가 현명하게 처리한 것 같다고 하세요. 네, 사장님. 오히려 수진네 가게에는 동정표가 몰렸어요. 참 고생 많으셨어요. 똑똑한 딸 뒀다니 다행이에요. 수진은 직장에서도 조용히 지냈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동료들이 걱정했어요. 네, 다 정리됐어요. 걱정 마세요. 혹시 업무상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팀 내보고 체계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사건 관련 접촉을 차단했어요. 증거 자료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완전히 이관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계속 보관해 주세요. 네, 향후 분쟁에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합의 조항 위반 모니터링도 계속했어요. 언제든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시댁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수진의 일상은 오히려 안정됐어요. 거짓으로 쌓은 성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시태그 PART 8회복과 정의의 감동. 위자료 3억 중 일부로 수진은 뜻깊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시장 작업자들 안전장비 지원 기금을 만들려고 해요. 보건소 소장에게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예산 부족으로 늘 아쉬웠거든요. 1억 정도 기부하려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기금 조성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수진 씨가 이런 일까지 하시다니.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어시장 상인들도 고마워했습니다. 그 돈으로 장갑이랑 앞치마를 새로 샀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겠어요. 수진은 보건소 교육 프로그램도 개선했어요. 노년층 상인분들을 위한 맞춤 강의를 정례화해 보려고 해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식중독 예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거죠. 매주 토요일마다 어시장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해산물 보관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인들의 호응이 좋았어요. 수진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손님들도 더 믿고 사가세요. 친정 가게도 리모델링 했습니다. 아버지, 위생시설 좀 개선해보세요. 그래야겠구나. 내가 전문가니까. 초기 투자금도 상환해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당연한 일이에요. 그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새로 단장한 가게를 보며 부모님이 흡족해했어요. 이제 정말 깔끔해졌네. 손님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 수진의 개인 재정도 안정화됐어요. 장기 적금으로 나눠서 저축하려고 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지역 장학금에도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진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지역이 밝아져요. 일상은 운동과 자격 교육으로 채웠어요. 요가 수업 어떠세요?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아요. 간호사 보수 교육도 열심히 받으시네요.
현장 대응 능력을 더 키우고 싶거든요. 업무 역량이 오히려 향상됐습니다. 수진 씨 현장 대응이 더 능숙해진 것 같아요.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간혹시댁 관련 비방이나 소문이 들려와도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표준 경고장을 준비해뒀거든요.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어요. 네, 언제든 대응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뒀어요. 거짓과 악용에는 반드시 사실로 맞서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권세가 아무리 커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가해 구조는 무너졌지만 공적 시스템은 계속 돌아갔어요. 보건소 업무도 지역 상권도 시의회도 평소대로 운영됐습니다. 분노했던 감정은 절차적 대응으로 승화됐고 통쾌했던 순간들은 사실 확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어요. 지금 수진이 느끼는 건 감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수진이 보건소로 출근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서 말이에요.